이런 형태의 수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막 어색해 할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좀 수업의 어떤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가능하면 많은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좀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자, 1학년 2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허블의 법칙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한번 쭉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겠죠? 그리고 기쁜 소식 하나 알려줄게. 촬영용 수업을 할 때는 수업 시간이 30분을 넘지 않습니다. 알겠죠? 끝남과 동시에 그냥 바로 끝. 알았어? 그럼 종칠 때까지 편안하게 쉬었다가 가면 돼. 알았어? 이 영상을 제발 이 학교에 있는 어떤 관계자들도 안 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렇겠죠? 자, 우리가 전에 이제 한번 해봤던 건데요.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원래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죠? 우주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둥,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우주가 어떠한 방식으로 좀 이렇게 좀 뭡니까? 탄생해가지고 지금껏 변해왔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1900년대 초에, 20년대쯤일 겁니다. 10년대 후반에서. 허블이라는 사람이 사실 그 누구보다도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궁금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관측하게 되는 겁니까? 무엇을 관측하게 된 거죠? 허블이 궁금해했던 거는 뭡니까? 원래 우주가 어떤 상태이냐, 어떤 상태인지를 알면 우주의 기원을 알 수 있겠지라고 한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뭐를 관측해야 돼?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주를 관측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관측했다? 그 정도 좀 알아두세요. 뭐 별 그래도 되고 천체 그래도 되는데, 뭐라고? 네, 어떤 은하? 외부 은하입니다. 됐습니까? 뭐라고요? 외부 은하입니다. 그 외부 은하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좀 정리해 보면, 이제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좋다고 이걸로 바꿨는데, 오늘 하는 게, 에이, 짜증나, 야, 잘 나오냐? 영 아닌 것 같은데. 허블의 법칙. 자, 첫 번째로요. 허블이 관측한 대상이 뭐였다? 대상이 뭐였습니까? 구체적으로 갑시다. 이제 했던 거니까. 뭐죠? 허블이 관측한 대상은 뭐였다? 외부 은하들이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구체화하자 그랬죠? 외부 은하의 뭐를 구했는데?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첫 번째, 외부 은하까지의 뭐? 거리를 구했고요. 그죠? 두 번째로는요, 뭔가 움직이고 있다면 속도를 구했다. 뭘 구했다? 속도를 구했다. 움직이는 속도를 구했다.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전부 뭐만 하더라? 후퇴 또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팽창하고 있기만 하더라. 이렇게 구했죠. 그래서 이거를 알아내서 두 번째, 허블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요걸 간단히 일단 뭐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그죠? 가로축은 뭐? 뭔 소리요? 거리.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속도? 후퇴 속도 또는 뭐 팽창 속도 이렇게 되면, 그죠? 그래프가 어떻게 되더라? 원래는 이렇게 점점 찍혀서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튀어나간 놈도 있는데 일정 범위 안에서 점들이 집중되더라. 맞아요. 따라서 내린 결론은 뭐였다? 뭐는 후퇴 속도는 뭐에? 거리에 비례하더라. 말로 써볼까요? 말로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외부 은하의 뭐가 멀수록 거리가 어떨수록 멀수록 뭐도 후퇴 속도는 빨라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됐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 대략적으로 어떤 범위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일정 범위 안에 있는 것에서 어쨌든 1차 함수꼴로 좀 나타났네요. 맞나? 그래서 뭘 구하게 된다. 이거에 뭐를 구해서 기울기를 구하게 되는데 이 값이 바로 뭐다? 바로 허블상수라는 것을 지정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불과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책에는 허블상수 값이 얼마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략 71 정도로 나와 있죠. 불과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55라고 있었습니다. 얼마? 그만큼 이 범위가 어떻다? 좀 어느 정도 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범위가. 알겠죠? 네. 그래서 허블이 내린 결론은 이런 형태로 해서 결국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속도가 전부 무슨 속도만 존재한다? 후퇴 속도만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이제 허블은 현재 우주 상태는 뭐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았다. 예, 현재 우주는 뭐 하고 있다? 팽창 중이다. 그죠? 그리고 하나 더 방금 얘기했던 이거 그냥 식으로 쓰겠습니다. 후퇴 속도는 멀수록 어떻다? 빠르더라. 그래서 자신의 이 얘기를 한마디로 표현한 게 바로 V는 HD다. 이거를 보통 허블의 법칙이라고 표현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로 얘기할 것은 추가적으로 알아낸 사실이 뭐냐. 자, 우리 정규 수업할 때는 두 가지를 더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뭐였죠? 뭐라고? 우주의 나이 또? 우주 크기. 맞습니까? 기억나요? 여기 오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낸 사실이 뭐가 있냐면 외부 은하들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분류를 하게 됩니다. 뭘 하게 된다고요? 그것도 뒤에 나오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총 몇 가지를 알아냈느냐 하면 첫 번째 방금 얘기했죠? 뭐를 분류했다? 외부 은하들의 분류를 하게 됩니다. 앞서서 촬영했던 유튜브 촬영을 보면 은하의 종류는 크게 모양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크게 일단 세 종류로 나누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외부 은하는 크게 어떤 모양도 있고 타원 은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선 은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런 분류법을 누가 제안한 거다? 허블이 외부 은하 조사하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뭐를 알아냈다고?
우주의 나이를 알게 됐죠. 그죠?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제는 외워도 되는데 t는 어떻게 표현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허블 상수에 뭐로 표현될 수 있다? 역수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주의 나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시간이다? 우주가 뭐 하는데 걸린 시간이다. 팽창해 오는데 걸린 시간이라고 정의를 해 놓고 보면, 그죠? 무슨 식하고 무슨 식이 동일해지는 거지? V는 HD라는 식하고, 그죠? 또 속력의 일반적인 개념으로 하면 T분의 뭐? D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두 식이 동일하다라고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유도가 되는 식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뭐다? 네, 우주의 크기입니다. 그죠? 우주의 크기는 식이 어떻게 돼요? 자, D는 뭐분의 H분의 C다.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다? 자, 엄밀히 얘기해서 허블의 법칙만으로 우주의 크기를 정의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죠? 허블의 법칙이 맞다고 가정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죠?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뭐라고? 속도가 어떻다? 빠르다. 그러면 속도는 무한정 올라가겠네? 가 아니고, 그죠? 여기 이제 숨어있는 가정이 하나 있죠. 누구의 무슨 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광속보다 빠른 놈은 없고 광속은 분명히 불변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말이네. 거리가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후퇴 속도가 빨라지는데 언젠가는 어떤 놈이 생기겠다. 정말 멀리 있으면 광속으로 멀어져 가는 놈도 있을 거고, 맞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멀리 있는 놈도 속도는 어떻다? 광속이네. 그럼 우린 이래 얘기하겠네. 광속으로 멀어져 가는 놈까지의 거리보다는 최소한 우주가 크겠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말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즉, 우주의 크기는 최소 누구보다는 크다. 광속으로 멀어져 가는 천체까지의 거리보다는 어떻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네, 이 말이죠. 우주의 크기는. 됐습니까? 그래서 포인트가 이거죠. 무슨 속도를 가지고 있는? 후퇴 속도가 광속을 가지고 있는. 됐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좀 익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교과서 13쪽. 13쪽에 보시면 그래프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거, 쏘리. 이 그래프는 그 그래프가 아니에요. 다른 그래프입니다. 요건 좀 이따가 좀 설명하도록 하고, 잠깐 넘어가서 17쪽 가겠습니다. 17쪽. 허블 법칙으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돼 있죠. 허블은 은하의 관측 자료를 분석한 후 은하가 멀어져가는 뭐와? 후퇴 속도와 은하까지의 거리가 서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는데 그 그래프가 오른쪽 옆에 그림 7번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낸 결과가 V는 뭐? HD.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허블의 법칙이라고 한다. 됐어요? 요번 중간고사 때 아마 허블 법칙이 제일 시험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또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이처럼 우리는 우주에 있는 모든 천체가 서로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우주가 뭐 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사실은 허블이 알아낸 거다. 됐습니까? 18쪽 넘어갑니다. 허블 법칙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뭐에 대해서도 우주와 크기, 나이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중간에 내려가면 우주의 나이 t는 h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허블 상수를 적용하면은
대략 얼마쯤 나오냐면 137억 년 정도 나옵니다. 얼마 정도 나온다고요? 137억 년 정도 나온다. 그 다음에 우주의 크기는 이 자체에서 지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책에서 다 나와 있으니까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정리합니다. 허블도 결국엔 뭐 알고 싶었다? 우주의 시작, 우주는 어떻게 변해왔는가 알고 싶었다. 그죠? 그래서 우주를 관측했는데 이제 제일 가능한 한 멀리 있는 놈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외부 은하들에 대해서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그죠? 요거는 아마 여러분 반 말고 다른 반에서 촬영을 할 건데요. 첫 번째, 거리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허블이 주로 사용한 것은 세페이드 변광성 방식입니다. 뭐라고요? 세페이드 변광성 방식이고요. 그 다음 속도는요? 보통 도플러 효과를 많이 이용합니다. 뭐를 많이 이용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다음 촬영 분량은 바로 거리 구하는 방법하고 도플러 효과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허블이 내린 결론은 결국 이 그래프로 표현된 바와 같고요. 됐습니까? 결국 결론을 얘기하면은 첫 번째 뭐? 현재 우주는 어쨌든 어떤 상태다? 이 허블 덕분에 팽창 우주론이 강력하게 힘을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까먹었네. 벨기에라는 나라는 알죠? 벨기에에 원래 직업은 신부님이에요. 천주교 사제. 근데 그분이 대폭발 이론을 그냥 쑥 던지듯이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론을 훨씬 더 탄탄하게 뒷받침하게 되는 게 결국 누구 덕분에? 허블의 법칙 이후로 허블의 법칙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대폭발 이론이라든가 팽창 우주론이 강력하게 탄력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촬영분, 그 다음 촬영분, 그 다음 촬영분에서는 내가 몇 반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반 다음 반 할 때 이제 빅뱅 우주론 건드릴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팽창 중이다. 근데 사실 시험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요거를 많이 사용하죠. 물어보는 건. 여러분들이 봐도 이거 많이 안 물어보겠어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시험에서 물어본다라는 측면으로 볼 때는 요거를 좀 궁극적으로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 됐나요? 오케이? 질문. 없지?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쉬세요. 떠들지 마라.